네,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시장을 캐리해줬습니다. 코스피는 0.71% 상승 2,757.09포인트 기록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유입이 여전했습니다. 코스닥은 0.27% 상승한 916.14로 장을 마감했고요.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게 상승을 보여줬을지요. 코스피 상승 특징주 보시면 한미 반도체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15% 넘는 급등에 11만 2,500원에 오늘장 마감을 했고요. 진원생명과학도 16% 넘는 급등을, NC소프트 8.45% 오른 20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일중도 보시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HLB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에 오늘 코스닥 지수도 갑작스럽게 922선에서 910선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이때 과매도가 나타난다거나 혹은 투심이 크게 위축됐다면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 안에서 우리가 먹거리라고 보이는 반도체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기회로 들어온 물량으로 인해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916.09포인트였고요. 외국인의 매수 들어와 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특징주도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기술 협업 소식에 센즈랩이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1,27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 삼천당 제약은 26% 넘는 급등. 어제 그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 소스가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옵투스 제약과 함께 빨간불을 켰습니다. 반면에 전일 크게 올랐던 윈텍은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소비주들의 오름세도 눈에 띕니다. 엔터로 인해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힘드셨을 텐데 최근에 분위기가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있죠. 오늘 SM, 하이브, YG엔터 이야기도 나왔고 하이브의 경우에는 유진스의 뒤를 이을 신인 걸그룹 이야기도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끌고 있습니다. SM 10% 넘는 급등이고요. 그와 함께 코스메카 코리아, 본느, 실리콘투, 화장품주도 올랐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반도체만 보고 있었는데 순환매 덕일지 이상하게 소비주들도 요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전일장은 항공주 그리고 카지노주들이 올랐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엔터, 화장품주 올랐습니다. 공통점을 좀 따져보자면 이제 소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특히나 해외 시장이라던가 관광객들, 여행객들에 의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죠. 1월 면세점 산업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87%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2억 달러 규모가요, 지난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의 수준의 한 70%가 넘는 70% 정도의 수준이래요. 다시 말해 2019년 정도의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배경에는 외국인의 구매액이 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따이공의 수요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요? 관광객의 수요 확대가 되면서 다시 면세점, 카지노, 그리고 화장품 판매, 수출 판매 늘어날 것으로 보는 증권사의 분석입니다. 더불어서 관광객들이 최근에 제주도에 많이 유입이 된다 해서 제주 면세점의 수요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죠. 면세점 매출액 추이도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제주도 입도 트렌드가 늘어납니다. 롯데 관광개발이라던가 제주도 내에서 카지노, 면세점을 갖고 있는 호텔신라 그런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성 이사님, 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코스닥 시장 안에서 반도체는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고 바이오는 기본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포트를 이쪽 소비주로 채워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소비주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회복 또는 새로운 데이터가 생겨났을 때 그럴 때 시세가 나는데 아까 우리가 비교한 것처럼 19년도 데이터를 비교를 했을 때 제주 입도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00명 정도 수준을 회복을 했죠. 그 부분이 이제 단체 관광 같은 경우가 다른 형태로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면세점과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짚어주신 것처럼 롯데 관광개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 실적의 회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복원력 같은 경우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은 포트에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소비주들은 포트 안에 꼭 가져가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소비주 역시도 영역이 크잖아요. 어제는 그 제주도 입도객 이야기 때문에 항공주라던가 카지노주, 면세점주가 올랐다면 오늘은 엔터, 화장품주의 강세가 보였는데 그 안에서 넥스트 돌파가 가능한 섹터 무엇일까요? 면세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턴어라운드예요. 작년에도 실적 회복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데이터를 대입을 했을 때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예상치가 워낙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실적 추정치는 일부 상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상의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면세점과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더해져서 실제 이제 부가세를 환급받는 기업,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롯데관광개발, 대형주는 호텔신라, 그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롯데 관광개발, 호텔신라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면세점 쪽을 보자라는 거고 김태성 본부장님도 들으시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던데 네. 지금 사실 포트 안에 소비주 꼭 넣으세요라고 하면은 열에 한두 명 넣으실 것 같아요. 이미 내 포트 안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가득한데 넣을 자리 어딨어 라고 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김태성 본부장님도 소비주 꼭 넣어야 된다라고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꼭 넣어야 되는데 공교롭게 종목이 겹쳐요. 글로벌 텍스프리를 저는 이제 가장 원픽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일단 이 기업이 프랑스에도 지금 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 올림픽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또 어떤 수혜 그리고 실적에 대한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제 견고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제 본업에서의 어떤 성과를 좀 본다라고 하면 저는 면세점 안에서도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장 안전하게 좀 모아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로 두 분의 넥스트 돌파주가 일치가 됐습니다. 더불어 오늘에서 엔젤 로보틱스 드디어 상장이 됐는데요. 사실 먹을 거 많은 잔치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다행히 먹을 거 많았습니다. 225%의 급등으로 65,000원 장을 마쳤어요. 오전장에 최근에 그 새내기 주들의 패턴처럼 반짝하고 올랐다가 쭉 떨어지면서 100%대 초반까지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도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후에 탄력도가 붙으면서 보시면 오전에 그 붙임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량의 거래 수반하며 76,200원까지 오후장에 고점을 찍어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이 정도면 오늘 스코어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구사일생 했죠. 아마 네. 오전에 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2시간 동안 계속 고민하셨을 겁니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제 11시 기점으로 다시 이제 거래량이 좀 붙어주고 있고 공교롭게도 일단 HLB의 주가가 중간에 한번 흔들릴 때 수급이 이제 이 로봇주 쪽으로 잠깐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대량 거래량이 이제 동시에 한쪽은 빠지고 한쪽은 좀 올라주면서 시세가 좀 난 상황이고 사실 오늘 상장한 종목을 가지고 펀더멘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계적인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5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제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아닌가 싶어요. 이 가격대 위에 머물러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도 스윙적으로도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습니다만 57,000원 이하로 만약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다소 이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모멘텀 플레이가 이제 계속 이어져 왔던 섹터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가장 안 좋은 악재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단점은 실적이 아직까지도 불안합니다. 엔젤 로보틱스조차도 아직까지도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지 못한 대신에 이제 올해 흑자 전환을 이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온 기업이니만큼 실적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있어서 57,000원 위에서는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그 밑에서는 다소 좀 시간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대 위에서 종가 형성을 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보유는 가능하다. 사실 새내기주들의 경우에는 펀더멘탈 체크가 어려워서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이야기해 주셨고 더불어서 이제 내일부터 코엑스에서는 오토메이션 월드가 개최된다고 하고 여기에 많은 로봇 기업들도 참가한다고 하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우리가 뭐 눈여겨봐야 돼.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로서 눈여겨봐야 될
행사입니까? 어떤 기업들이 또 참여하는지요? 일단 이 오토메이션 월드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은 로봇 산업 분야 중에 산업용 로봇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이제 어떤 이벤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시장에서 이제 갖고 와서 좀 눈여겨봐야 될 기업으로는 RS 오토메이션 혹은 아지네스처럼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에 이제 특화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대기업과 함께 협업을 좀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에 한번 민감도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지금 먼저 올라간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K증시의 가장 큰 단점이 있죠. 네, 세론, 그러니까 선반영이라는 단어로 언제든지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너무 이제 이런 이벤트를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가격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나올 때 조정을 이용해서 로봇주들은 이제 길게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행사에서는 산업용 관련한 로봇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지넥스텍, RS 오토메이션 앞으로도 눈여겨보자라고 두 종목 꼽아주셨고요. 내일장도 벌써 준비해야겠죠. 내일 시장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정연 돌파주 무엇인지 먼저 이성훈 이사님의 돌파 종목 공개해 주시죠. 클리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시장 안에서 네. 탑픽으로 화장품 쪽을 봐야 될 거는 뭐 iPMLSC라든지 뭐 관련된 종목들이 몇몇 있는데 북미 쪽이 대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을 놓고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클리오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454억 수준이에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살짝 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 시장의 확대 부분을 놓고 비용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실적이 정체가 나타날 수 있는데 뭐 2분기, 3분기의 실적은 나쁠 요인이 전혀 없다 보니까 주가도 뭐 상대적으로 화장품주 중에서 조정이 먼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반등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1분기 실적을 놓고 클리오 같은 경우를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은 좀 타이트하게 우선 잡았습니다. 1등주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T를 맞추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가는 3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7,000원인데 이 가격대는 전저점을 이탈하는 가격임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소비주도 강조해 주셨는데요. 내일을 위한 시초가 공략주는 클리오였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7,000원이고요.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의 내장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요? 네, 저희가 마감 방송 때 한 번도 지금 안 다룬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자동차 쪽. 네, 일단 자동차 쪽 안에서 하이브리드 부품인 이제 코리아 FT를 이제 돌파 종목으로 한번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캐니스터라고 하는 제품이 일반 자동차 부품보다는 이제 2배 정도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영업 마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국내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GM 포드에서도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이제 비중을 점진적으로 이제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저는 코리아 FT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도는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일 시초에 한번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5,200원이라는 가격대 손절을 잡으시고 1차적으로는 7,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7,000원이 거의 이제 코리아 FT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역사적인 고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격대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하게 되면 저는 8,000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입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하면서 자동차 쪽 언급은 안 드렸는데요. 최근 뭐 하이브리드랑 키워드랑 연결됐던 종목이죠. 코리아 FT 목표 주가 7,000원, 손절가 5,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